오늘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 특히 걸음걸이와 뇌 건강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자연스럽게 하는 걷기, 사실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뇌와 몸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강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보폭, 즉 걸을 때 두 발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치매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아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걷기 습관을 바로잡고 뇌 건강을 지키는 걷기 7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중년 이후에 특히 중요해졌죠. 그럼 왜 보폭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보폭으로 걷기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폭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보폭은 걸을 때 한 발이 지면에 닿는 지점부터 다음 발이 닿는 지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쉽게 말해 한 걸음이 얼마나 큰지 그 크기를 의미하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보폭이 크고 걷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여러 이유로 보폭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추 명령실 역할을 하는데 걸을 때는 시각, 평형 감각, 근육 조절, 뇌신경계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폭이 줄어드는 것은 뇌 기능 일부가 저하되고 있다는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요즘 걸을 때 예전처럼 발걸음이 크지 않거나 걷다가 자주 발이 걸리거나 넘어질 뻔한 경험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을 꼭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먼저 보폭이 왜 뇌 건강에 척도가 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연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2,000여 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보폭이 5cm 줄어들 때마다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걸음이 작아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뇌의 운동 조절 능력과 인지 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75세 이상 노인의 걷는 속도와 인지 기능 변화를 조사했는데 걷는 속도가 느린 그룹이 인지 능력 저하가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연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건강한 보폭과 걷기 습관이 인지 기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보폭을 넓히고 뇌 건강도 챙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뇌 건강 걷기 7계명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계명,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도록 걷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 앞부분, 즉 발가락부터 땅에 닿는 걸 습관처럼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집중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반면 뒤꿈치부터 닿으면 충격이 분산되고 허벅지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 보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균형 잡기에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 수 있지만 천천히 신경 써서 뒤꿈치 착지를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집 안에서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계명은 팔을 크게 흔들며 걷기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걸음은 몸의 균형과 혈액순환을 저하시킵니다.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 상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혈액이 뇌로 더 잘 공급돼 뇌 건강에 좋습니다. 팔을 흔들 때는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흔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해보면 훨씬 자세가 좋아지고 걸음이 경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5m 앞을 바라보고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땅만 바라보고 걷는데 이 자세는 목과 척추에 부담을 주고 몸 전체가 앞으로 굽게 만들어 보폭을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시선을 약간 높이고 5m 앞을 바라보면서 걸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펴지고 보폭도 넓어집니다. 바른 자세는 뇌에도 좋은 자극을 주고 인지 기능에도 긍정적입니다. 네 번째 기명은 발목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입니다. 발목이 굳거나 약하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발끝이 땅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목을 좌우로 돌려주고 까치발 서기 같은 운동을 하면서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작은 근육들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로 걸음걸이의 안정성과 보폭 크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하루 15, 10회씩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엔 힘들더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훨씬 쉬워지고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실내에서도 제자리 걷기입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날 외출이 어려울 때는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TV 광고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5분씩이라도 꾸준히 걸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걸음 기록하고 가족 친구와 공유하기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만보기 기기가 많아서 쉽게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매일 기록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가족 친구와 함께 걸음수를 공유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꾸준히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뇌건강 걷기 7계명을 지키면 단순히 보폭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인지 능력 저하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사례도 많습니다. 자, 얘기 한 분의 실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분은 72세 남성분으로 평소 건강에 큰 문제 없었지만 최근 들어 걸음이 점점 작아지고 느려지는 걸 가족들이 눈치챘어요. 특히 걸을 때 발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끌듯이 걷는 모습이 많아졌죠. 가족은 혹시 넘어질까 걱정하며 병원을 권유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분의 걸음걸이 보폭을 측정했는데 평균 보폭이 25cm에 불과했어요. 의사는 보통 이 나이대 평균 보폭이 40cm 정도인데 이분은 그보다 훨씬 좁다는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 또한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에서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도 일부 발견됐죠. 의사는 이분께 걷기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특히 뇌건강 걷기 7계명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집 근처 공원에서 뒤꿈치부터 닿으면서 팔을 크게 흔들며 걸었고 집에선 발목 스트레칭과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3개월 뒤 이분은 스스로 보폭이 35cm로 늘어났다고 느꼈고 걸음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가족들 또한 넘어지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했고 본인도 훨씬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운동 하나만으로 보폭이 좋아지고 그와 함께 뇌기능 개선까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폭은 몸과 뇌 건강 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이자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오랜 기간 고혈압과 당뇨를 앓으면서 걷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병원 검진 중 보폭 좁음을 지적받았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 경미한 인지 저하 증상이 발견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피곤하고 운동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했지만 가족과 주치의의 격려로 하루 20분씩 뇌건강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팔을 힘차게 흔드는 것과 시선을 멀리 두는 데 집중했죠. 6개월이 지나면서 허벅지 근육이 강해진 걸 느꼈고 보폭도 38cm로 증가했습니다. 인지 저하 속도도 늦춰졌고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돌아와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죠. 이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걷는 게 무섭고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지금은 친구들과 산책도 즐기고 뇌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처럼 보폭을 늘리고 걷기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뇌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작은 보폭 변화가 우리의 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사례들을 통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건강한 걷기 습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하지 말고 집 주변에서 5분만이라도 매일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뒤꿈치부터 닿도록 걷고 팔을 흔들면서 시선은 멀리 두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매일 발목과 허벅지 운동을 10분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조금씩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걷기를 하면서 궁금한 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꼭 메모해 두셨다가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가족과 공유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무리해서 운동하다 보면 부상 위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폭은 단순한 걷기 길이가 아니라 뇌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폭이 좁아지면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보폭과 걷기 습관을 위해 뇌 건강 걷기 7계명을 꼭 실천하세요.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걷기 습관이 여러분의 인지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